이거 링크는 쉐어 해드렸나, 저가? 예? 쉐어 해드렸어요? 기억 안 나? 쉐어한 것 같은데. 토치링크 되어 있어요? 펄로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러너스에 지금 넘파이래 매플로라이브 코드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쓰시고. 네, 시간이 돼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numpy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여러분이 numpy에서 관심 있고 봐야 될 거는 항상 shape를 봐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텐서플로우 할 때는 데이터 타입도 강조를 했는데 파이토치에서는 데이터 타입은 관대하게 봐줘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쉐입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쉐입을 보면 내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걸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쉐입은 항상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코드 칠 적에 항상 쉐입을 옆에다 써놓는데 아마 파이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드래그 여기 그 베리어블에다가 그 커서 갖다 놓으면 쉐입이 뜰 겁니다. D 타입 같은 게. 근데 저는 파이참을 안 사용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매뉴얼리 그냥 쉐입을 찍습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 numpy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CPU에서 옵티마이즈하게 돌아가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numpy는. 그런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동일하게 요거는 CPU에서도 옵티멀하게 돌아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GPU가 있으면 그리고 GPU에서 돌리겠다고 그러면 GPU에서도 옵티멀하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배우는 이유는 GPU에서 돌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뭐 GPU 있지만 그거는 안 돌아갈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PU에만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돌릴 수가 있어요. 여기 콜앱에서는 GPU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런타임에서 여기 보면 런타임에서 change runtime 하면 none이 있고요. none은 CPU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GPU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TPU라고 해서 GPU보다 좀 퍼포먼스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써보니까 거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GPU로 오늘부터는 GPU를 셀렉트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콜앱 같은 경우에 GPU 사용해서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리밋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전에 학생들이 그 시간 맞춰서 그때까지만 돌리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날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카운트를 여러 개 파면 여기서 4시간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어카운트 가서 또 돌리고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돈이 많으면 GPU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 GPU 가격이 얼마인가?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GPU 가격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옛날에 코인이 한창일 적에는 GPU가 너무 비싸가지고 요새는 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GPU 가격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U 사서 집에다 놓고 원격으로 돌려도 되고 그래서 numpy하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여학생이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numpy 디폴트가 64에서 32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32로 바꾸는 이유는 메모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컴퓨팅 할 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대신에 accuracy는 조금 떨어집니다. accuracy는 좀 떨어지만 자기가 64 정도의 accuracy가 필요하다 그러면 64로 바꿔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numpy도 그 시류의 트렌드에 따라서 64에서 32로 바꾼 거니까. 오케이, 그 정도 리뷰하고 오늘은 오늘 끝날지 다음 시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매플로라이브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 경험을 얘기를 하면 그림 그릴 적에 그냥 대충 야매로 대충 그려고 뭐 대충 그렸는데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좀 매플로라이브 패키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좀 아이디어 뭐 그 모든 뭐 커맨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하니까 그 매플로라이브 코드가 좀 친숙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매플로라이브 패키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플로라이브 패키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짜면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코드를 짜면 한 10분의 1은 매플로라이브 코드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찝찝했는데 한번 날 잡아서 매플로라이브 코드를 좀 이해를 해보니까 이게 매플로라이브가 그 아이디어는 이해를 하겠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게 온갖 잡동사니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패키지인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그걸 집어넣고 저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막 집어넣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클린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다큐멘테이션도 제대로 없고 뭐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매플로라이브의 히스토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히스토리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파이썬이 좀 파퓰러하기 전에 저는 뭘 사용했냐면은 퍼스널리 제가 사용한 패키지는 매틀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틀랩에 그림 그리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게 온 것 같더라고요. 파이썬 쪽으로. 왜냐하면 커맨드를 보면 매틀랩에서 사용했던 커맨드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매틀랩에서 그림 그리는 코드를 긁어와서 붙여서 조금만 바꿔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틀랩에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틀랩 코드가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플로라이브에도 OOP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매틀랩 스타일로 그릴 수가 있고요. 매플로라이브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매틀랩 스타일로 조금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그때 보면 알 겁니다. 패키지 이름은 matplotlib입니다. 저는 Mathematical Plotting Library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임포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브 패키지를 임포트해요. pyplot이라고. 이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임포트하냐면은 plt라고 임포트합니다. 제가 numPy를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numPy도 임포트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죠, 뭐. 그 사인 그래프를 내려면 x 좌표가 필요할 거고 y 좌표가 필요할 거예요. 대응하는. 그래서 x는 numPy의 린스페이스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numPy 파이가 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끝점이 포함이 됩니다. 보통 파이썬에서는 끝점이 포함이 안 되는데 numPy 매플로라이브는 디폴트가 끝점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요게
50개 점을 찍어주거든요. 디폴트가. 저는 100개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컴포넌트 와이즈 사인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넘파이 오퍼레이션에서 이해해야 될 게 두 가지 타입의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컴포넌트 와이즈 작동하는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사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와이즈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다 만들었고요.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간단해요. BLT 플롯. 그래서 X, Y 하면 됩니다.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좀 더 팬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라인을 땡땡이로 바꿔봅시다. 땡땡. 그러면 이제 땡땡, 그러니까 라인 스타일이 땡땡으로 바뀌는 거고요. 컬러는 레드로 바꿀게요. 이게 매틀랩 코드예요. 매틀랩에서 이렇게 코드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스타일이 땡땡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레드로 바뀌었죠. 그죠? 요게 매틀랩 스타일, 요게 매틀랩 스타일입니다. 편한데 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는 게 파이썬스러우냐 하면 이걸 라인 스타일 이렇게 하고 컬러 이게 좀 더 파이썬스러워요. 읽으면 이게 뭘 하는지 좀 더 읽기가 편합니다. 똑같아요. 돌리면 똑같죠? 조금 컴팩트하게 써볼게요. 라인 스타일 이거 치기 귀찮아요. 그러면 라인 스타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 이거 귀찮아요. C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간단하게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코드를 짜고요. 조금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짰는데 길이가 길어서 코드가 저쪽 너무 길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짭니다. 뭐 이거 여러분의 스타일이에요. 취향이에요. 이거 10개 점만 찍겠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10개 점만 찍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요거를 찍어 볼게요. 요걸 뭐라고 그러나? 아스터리스크인가?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스타라고 읽겠습니다. 저거. 아스터리스크인 것 같은데, 여기 점이 찍혔죠? 그죠?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파이썬은 OOP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 속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인 오브젝트고요. 요거는 마커 오브젝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마커를 요걸로 했고, 요거 마커 사이즈입니다. 이게 요거를 좀 파이서닉하게 쓴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길게 쓴다고 그러면, 오케이. 라인 스타일은 이거고요. 컬러는 이거고, 마커는 이거고, 마커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 한 장이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 있고요, 마커가 들어가 있고요, 마커는 또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네모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커예요. 마커가 또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엣지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퉁으로 했지만 이 엣지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페이스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거 전체는 이거 전체는 마커인데, 오케이. 요거를 박스로 바꿔보고 싶은데, 박스면 B인가? 자신이 없는데. 한번 돌려보죠. 에러나죠. B라는 게 없네요. 그러면 마커를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 박스로 그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PLT 마커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커스군요. 아이고야. 예. 한글 문서가 있군요. 반가워요. 요게 매틀랩 스타일이에요. 여기 있네요. 오케이. 문제는 이게 너무 더 안 보이네. 안경을 벗고 그럼.
스퀘어 마커가 있네요. S라고 그러면 되네요. S가 스퀘어네요. 됐죠? 근데 엣지 부분을 블루로 해봅시다. 그러면 마커 귀찮네. 마커 엣지 컬러 이렇게 될 겁니다. 마커 엣지 컬러 블루 네,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커 엣지 컬러일 거예요. 블루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래요. 그러면 마커 엣지 위스 5 마커 엣지 위스 그 다음에 페이스 컬러 레드로 했는데 페이스 컬러도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마커 페이스 컬러 는 이게 지금 레드, 블루 그거 했는데 좀 팬시하게 하려면 뭐 여러 헥스 컬러를 사용을 해보죠. 이게 헥스 컬러도 서포트를 합니다. 지금 요 색깔로 해봅시다. 이게 이거거든요. RGB도 서포트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컬러라고 한 건 지금 라인의 컬러를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커도 컨트롤하고 있는데, 마커를 추가적으로 제가 오버라이딩 해서 컬러링을 준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 예, 그래요. P라고 해볼까요? P가 아마 펜타곤인가 그럴 겁니다. 스퀘어가 낫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 플롯을 그릴 적에는 라인이 오케이 여기 좀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 플롯을 그리면 요거는 라인 오브젝트일 겁니다. 라인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커는 또 엣지 부분이 있고요. 페이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스 코드를 안 봐서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코드를 구현했을 때 코드가 잘 돌아갔어요. 제가 소스 코드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X 좌표, 아니, Y 좌표가 너무 많네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걸 좀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plt ytickle ti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 0, 1 이렇게 지금 여기가 티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0, 1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티커 Y 티커 라벨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 라벨도. 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여기 라벨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라벨이라고 붙어야 될 것 같은데. Y티커가 아니고 Y티커 라벨일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면 이제 구글링해서 찾아야 됩니다. 틱스인 것 같습니다. Y틱스. 예. Y틱스. 틱스. 예. 예. 저가 외우지를 못해요. 그때그때 구글링을 해서 찾기 때문에. 예. X도 마찬가지예요. X틱스 있어요. 예, X틱스. 그래서 이게 -6부터 6까지였나요? 그러면 -6, -3, 0, 3, 6.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펑션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을 못하죠. 구글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고 봤더니 오케이, 이게 지금 사인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파이, 파이, 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그렇게 집어넣는 게 좀 더 맥센스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지? 0하고 파이만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하나? 0하고 파이만 집어넣어 봅시다. 이게 되나? 이게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요. 틱을 어디다 꼽을 건가, 그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틱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거를 또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안 되고, numPy, 파이 이렇게. (0) 하고 3.14가 됐죠. 근데 저는 요거를 파이라고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은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걸 파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x틱 라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라벨스나, 이게 레이텍 심볼이거든요. 레이텍에서 파이를 의미합니다. 레이텍도 워킹을 해요, 몇 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막다운, 여기서 막다운을 실행을 하면 이게 텍스트 모드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파입니다. 이게 텍스트 모드, 이 막다운 모드에서 레이텍이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을 의미해요. 이렇게.
이게 될까 모르겠네. 엑스틱 라벨인지 라벨스인지 돌려보죠. 그러면 이제 구글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레이텍이라는 게 그 수식을 그러니까 수식을 예쁘게 쓰는 패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논문을 쓴다 그러면 레이텍으로 칩니다. 거기서 이제 레이텍으로 틱을 마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스택 오버플로가 잡혔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한 겁니다. 오케이. 스택 오버플로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엑스틱스. 아이고. 엑스틱 라벨스. 여기 R로 했고, 지금 요거가 지금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OOP 스타일에서 코맨드하고 매틀랩 스타일 코맨드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set 언더스코어가 있죠? 요게 OOP 스타일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row라고 되어 있고, 엑스틱 라벨스. 그리고 여기를 아까 스트링으로 처리를 했던 것 같고요. 스트링으로 처리를 했고, 여기에다가 R을 써줬네요. R 써주지 말고 해보고 안 되면은 R을 써주죠. 엑스틱 라벨스. 오케이. 오케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여기 set underscore 이거는 되는데. 저거 엑스틱스 네. 에다가 라벨스 이퀄 치고서는 하면은 되긴 하던데. 아, 그래요? 라벨스. 여기에다 라벨스. 엑스틱스 안에다가 위에 있는 거에다가. 예. 여기다가 라벨스.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라벨스 이퀄 제로 콤마 달러 슬래시에 파이 달러. 달러를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R까지 쳐볼까요? R 안 쳐보고. 오케이. 이렇게 해봅시다. 됐네요. 그죠? 구글 아저씨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그림이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림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 그 각각의 오브젝트를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컨트롤하냐? 구글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인이 있고요,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커도 두 개 부분으로 쪼개져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좀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엣지 부분이 있고 페이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시스 부분에 보면은 여기 요 엑시스 로케이션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여기 엑시스가 메이저하게 마킹이 되는 게 있고 마이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엑시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메이저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마이너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뭘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코맨드가 분명히 있어요. 찾아야 돼요. 오케이? 아니면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든가. 오케이. 예, 근데 지금 요건 매틀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거를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 저는 항상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게 이 매틀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 조금 불안해요. 예, 제가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예, 제가 주로 사용하는 커맨드는 plt sub plot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plt sub plot이 있고요, sub plots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예, plt sub plot은 뭐 하는지 전 몰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리턴을 해주는데 피겨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주고요, 엑시스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게 피겨예요. 근데 이 피겨를 그림을 그릴 적에 하나에 그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개로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여기다 그림 그리고 여기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AX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디폴트는 피겨 하나에 엑시스가 하나 있어요. 디폴트가.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하나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 AX에다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X.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몇 가지 코맨드가 OOP로 바뀌면서 바뀌는데, 아까 스택 오버플로우 보니까 여기가 바뀌었어요. set underscore. 요것도 아마 바뀌었을. 요것도 바뀌고. 그래서 몇 개의 커맨드만 set underscore가 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개 코맨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맨드는 그냥 PLT를 AX로 바꾸면 되는데 몇 개는 set underscore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이게 안 되네요. 이거는 다르군요. 여기가 그러니까
set xticks고요. 여기가 set xtick labels 이렇게 됐어요. 아까 그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면 이건 되네요. 오케이. 아까 좀 전에 예. 여기다 타이틀을 붙여보죠. 왜냐하면 타이틀이 그 PLT에서는 PLT 타이틀인데 OOP로 가면 set underscore가 붙어요. 타이틀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타이틀 붙었죠? 사인이 좀 기분이 나쁘게 찍혔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폰트 사이즈 조정 가능하고요. 뭐 이거는 다큐멘테이션 보면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으니까. 아마 폰트 스타일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폰트 컬러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림 그릴 때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러니까 이게 요 set underscore는 이제 PLT 스타일 그러니까 매틀랩 스타일로 그릴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틀랩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코드가 되냐면 PLT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라벨을 하나 붙여볼까요? 여기 X라고. 여기 X라고 그러고, Y는 sin X.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X, Y.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거 로테이트도 가능하더라고요. 90도 돌리는 게 로테이션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안 돌아가네? 있어. 왜 안 돌아가지? 로테이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로테이션 뒤에 오는 게 각도가 아니라 횟수여서 횟수? 로테이션을 2로 놓으면 이게 아마 1, 2, 3, 4 아니야. 앵글로도 가능해. 이게 로테이션을 2로 놓으면 정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다큐멘테이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능해요. 다큐멘테이션 찾아서 봐야 돼. 그거는 이제 그냥 대충 조정을 하는 거고, 앵글로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이번에는 사인만 그렸는데 코사인도 그려보고 그려봅시다. 오케이. 여기다 합시다. 넘파이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x는 numpy linspace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x는 numpy linspace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 다음에 sign은 numpy sin x 코사인은 numpy cosine x 그래서 sin cosine 그래서 지금 좀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00개 점을 찍었고요. 사인, 코사인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사인 커브 그렸고 코사인 커브를 그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사인이고 어떤 게 코사인인지 헷갈리죠? 예, 라벨을 붙여줄게요. 라벨 사인 코사인 그러면 여기에다 레전드가 이렇게 딱 붙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벨은 만들어졌는데 라벨을 붙여야 돼요. 이게 라벨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여기 나왔죠? 이것도 아마 폰트 사이즈 컨트롤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팬시하게 뭐 섀도우도 줄 수 있을 거고요. 섀도우 여기 섀도우 여기 그림자 생겼나요? 그 다음에 요거가 로케이션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는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위치에 이거를 붙여주는데 뭐 다른 데다 붙일 수가 있어요. 락일 겁니다. 이게 잘 몰라요. 0, 1, 2, 3, 4, 5, 6, 7, 8, 9도 되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나? 0이 여기네요. 1 이쪽으로 갔죠.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 bottom right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될 거예요. 이상하게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주죠. lower left, lower left, lower left. 그러니까 lower left. 예. 뭐 사인 그 컬러 같은 거 컨트롤 가능하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두 장에다 그려볼게요. 두 장에다. 그래서 한쪽에는 함수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의 미분을 그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가요? 그러면 한쪽에다 사인을 그리고 또 다른 쪽에다 코사인을 그리고. 오케이? 그 전에 조금,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1/2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1/2 이렇게 하면 2/3 그러면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numpy array입니다. 요게 numpy array고요. 2x2로 하겠습니다. 일단 2x2. 그러면 요게 2x2 numpy array, 그러니까 numpy array인데 shape이 2x2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럴 적에는 컨벤션,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컨벤션이 AX라고 쓰지 않고요. AX라고 불러요. 왜냐면 AX라고 쓰면 이거는 그냥 액시스 오브젝트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AX에 0, 0에다가 이걸 그린 거고요. 0, 1에다가 코사인을 그린 거고, 오케이. 라벨은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레전드도 그대로 갈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고지고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왜 여기 줄이 나오지? 이렇게. 근데 왜 줄이 나오지? 스페링이 틀렸군요. 이렇게. 됐나요? 돌려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4개로 2x2로 쪼갠 거고요. 그래서 이게 0, 0, 이게 0, 1이에요. 거기다가 사인, 코사인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는 로워 레프트로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매틀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매틀랩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스타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틀랩 스타일에서는 대응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코드를 짜줘야 돼요. 좀 전 코드하고 지금 코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뭐냐면 00라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요. 그러면 딴 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쿵짝쿵짝 작업을 해요. 매틀랩은 그렇게
그러니까 매틀랩 스타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로제로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칸을 옮겨서 제로원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칸을 바꿔가지고 레전드 붙여주고 또 칸을 바꿔서 레전드를 바꿔주고. 이게 매틀랩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매틀랩 스타일은 굉장히 퓨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제로제로에서 그림을 쫙 그려요.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칸으로 옮겨가서 제로원에다 그림을 그려요. 백이 불가능해요. 백도가 없어요. 전진만 가능해요. 이렇게? 하지만 OP 스타일에서는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 코드를 짜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가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틀랩 스타일로 코드를 짜면은 여러분이 코드를 짤 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코드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요거는 매틀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요렇게 못 그려요. 여기서 작업했다, 저쪽으로 가서 작업했다, 여기로 작업했다, 이쪽으로 갔다 작업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코드 짤 때 이게 요거에 좀 리던던트 하죠, 코드가. 저는 이런 거 보통 포르프로 짭니다. 가만 있어. 이게 되나? 2x2에서 4루프 돌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리쉐이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가능한데. 이게 액세스가 2x2 오브젝트거든요. 그걸 4루프로 던져주면 하나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청크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거 없이. 그래서 요거의 쉐입을 찍어보죠. 이거 넘파이 어레이 오브젝트고요. 그죠? 이게 두 개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쉐입을 바꿔서 해주면 오케이. 이게 인테저여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 워닝이 뜬 거는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워닝이 뜬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개만 붙이고 튀어나갑시다.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레전드 붙이고 요거 레전드 붙이고 여기는 레전드를 안 붙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이 포르프를 다 돌리지 말고 중간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니뮤레이트를 해서 0, 1까지만 붙이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enumerate I if break 두 개만 붙이고 튀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닝이 안 뜰 거예요. 워닝 안 떴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많이 쓰는 게 피겨 사이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주의를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피겨 사이즈를 제가 15 by 5라고 그랬는데, 15이 가로를 그러니까 높이를 컨트롤 할까요? 아니면 폭을 컨트롤 할까요? 제가 15 by 5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5이 높이를 의미할까요? 폭을 의미할까요? 그림에. 돌려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거 할 적에는 높이를 컨트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숫자, 0번째 숫자가 0번째 칼럼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더라고요. 그래서 15는 폭이에요. 5가 높이고. 이게 옛날 컨벤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12로 합시다. 그래서 요거 처음에 할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옛날 스타일일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이거를 패키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10이라는 게 높이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패키지, 옛날 트래디션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러면 1 by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 by 2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코드 문제없이 돌아가나요? 갈 것 같아요? 저가 물어보니까 안 돌아갈 것 같죠? 안 돌아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2x2면 이게 2x2 매트릭스였죠. 근데 이게 1x2면은 1x2 넘파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2콤마예요. 그게 디폴트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디폴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림이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동일하게 2x1 numpy array 오브젝트가 아니고 2콤마입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있군요. 오케이. 요겁니다. 스퀴즈 트루라는 게 2x1, 뭐 1x2 그거는 스퀴즈를 해서 2콤마로 사용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false로 하면 아까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1x2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필요 없고요. 이 경우에는 이거 필요 없고 이니미레이션 해줄 필요도 없고 리쉐입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가 코드를 짠다면 이렇게 안 짤 거예요. 저가 코드를 짠다면 이거 이렇게 저가 코드를 짠다면 저는 어떻게 짤 거냐면 이거 언패킹을 하는 겁니다. numpy array 오브젝트를 언패킹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집어넣어요. 또 대동소이한데 저는 이렇게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매틀랩 스타일로 그리는 거하고 OOP 스타일로 그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매틀랩 스타일은 굉장히 퓨어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림을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음 칸으로 옮겨가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게 끝나면 다음 칸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 백이 불가능해요. 백이 불가능합니다. 백이 가능은 합니다. 코드 윗줄로 가서 거기다 치면 돼요. 근데 OOP 스타일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장의 그림을 그리면 6장의 스케치를 쫙쫙쫙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점 하나씩 찍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언패킹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개념은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 그리는 것 스타일은 그림 그리는 게 종류가 이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로직은 동일해요. 이렇게. 오케이. GPU 선택해 놓고 왜 GPU를 안 쓰니 그러는 거. 네.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GPU 오퍼레이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numpy하고 매프로라이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러면 다른 종류 그림 그려볼까요? 예, 저는 주로 히스토그램을 많이 그리는데 히스토그램 하나 그려봅시다. 위에 오케이 넘파이하고 매플로라이브는 임포트했기 때문에 따로 임포트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numpy 랜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randn으로 하겠습니다. randn 해서 만 개를 이 randn은 엑셀에서 온 것 같은데 엑셀에 아니군요. 엑셀에는 randn이 없군요. rand가 있군요. 예, 요거 아마 매틀랩에서 온 커맨드 같은데 만 개의 표준 정규 분포 샘플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드 고정하겠습니다. 시드를 고정하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해도 동일한 랜덤 넘버들이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히스토그램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히스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리셋 했나? 아까 그 CPU로 바꾸면서 리셋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매플로라이브도 임포트 해야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빈이 개수가 10개가 디폴트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10개인가 디폴트예요. 근데 100개로 늘리겠습니다. 요 빈스는 숫자를 줄 수도 있고요. 빈의 로케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1 이렇게 하죠. numpy linspace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00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줘보고 아까 거랑 똑같으면 101개 주겠습니다. 이렇게 줘도 되고요. 숫자만 줘도 됩니다. 그러면 항아리가 100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Y축을 보면 이게 frequency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빈에 만 개의 샘플링을 했는데 각각의 빈에 몇 개가 들어와 있느냐 하는 frequency가 찍히거든요. 근데 저는 density 레벨을 원해요. 그러니까 density로 봤을 때 얼마나 될 건가 리스케일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density true 하면 density 레벨로 바꿔줍니다. 요게 frequency가 density 레벨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다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추가로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물론 numPy로 할 수도 있는데 SciPy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SciPy를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먼저 그러면 지금 여기서 density를 그리려고 그러면 density의 x좌표들이 필요해요. density 그릴 거에 x좌표가 필요해요. 그러면 x좌표는 항아리의 경계점들이거든요. 그러면 항아리가 10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경계점이 몇 개가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항아리가 예를 들어서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점들이 몇 개 들어왔는지 카운팅을 했어요. 그러면 경계가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가 생겨요. 항아리가 100개면 경계점은 101개가 생겨요. 오케이. 그 경계점 여기 AX 히스트 하면은 리턴 값이 있습니다. 리턴 값이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게 각각의 항아리에 몇 개의 숫자가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느냐. 근데 지금 density가 true니까 이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냐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요. 그게 첫 번째 거고요. bins라고 받을게요. 그게 경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bins는 찍어보면 numpy 어레이인데 101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항아리는 100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제가 리턴 값의 중간 값을 bins라고 했는데 그거는 빈의 경계치예요. 그래서 101개의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x 역할을 할 거고요. 이제 그 각각의 빈의 경계점에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SciPy에 stats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PDF라고 부를게요. normal stats norm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와 관련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고 PDF도 계산할 수가 있고 CDF도 계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PDF bins 그래서 이게 SciPy의 stats 모듈 stats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표준 정규 분포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CDF도 할 수 있고, 뭐 인버스 CDF, 서바이벌 펑션, 랜덤 베리어블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표준정규 분포 아니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표준정규 분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X 플롯 그래서 빈스가 X 로케이션이고요. 그냥 여기 XY라고 할까요? XY 없으니까 그냥 이걸 X, 이걸 Y. 여기 X. 여기 라인 두께를 좀 키워 봅시다. 보이나요? 오케이.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알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파는 뭐냐면 투명도를 의미해요. 0하고 1 사이의 숫자고요. 디폴트는 1입니다. 그래서 1이면은 불투명한 거고요. 0이면 안 보여요. 0이면 안 보여요. 그래서 0.3이면 약간 투명하게, 많이 투명하게.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투명도. 그래서 그림 파일에서 RGB 채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RGB 알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뭐 사진 같은 걸 다운받았는데 채널이 3개인 게 있거든요. RGB. 그건 RGB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4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4개짜리는 RGB 알파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이외에도 그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기본적인 로직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매플로라이브 갤러리를 가면 되겠네요. 데모 하면 될까요? 오케이. 요거는 바플롯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건 통계 쪽에서 할 것 같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마 바라고 그러나 그럴 겁니다, 아마. 이런 거 그릴 수 있고.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고. 와,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네요. 이 기능 제가 가끔가다 쓰는데 이거 그릴 적에 요 윗단을
지우고 싶어요. 요 오른쪽 거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스파인 척추 기능 척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AX 스파인스 이게 스펠링이 문제인데 스파인스일 겁니다. 스파인스에다가 탑 비지블 비지블 false 그러니까 AX가 있는데 척추가 4개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탑, 다운. 그래서 탑을 비지블하지 않게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set visible 사라졌죠. 탑 부분이 사라졌죠. right set visible false 그러니까 탑 부분이 사라졌고요. 이쪽에 사라졌어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left set visible 말고 set position이 있을 겁니다. position 제로 그러니까 왼쪽 척추가 센터로 왔어요. 제로에다.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 척추가 하나 있었죠. 그게 센터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주 나이스해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그림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피그 PLT 세이브 피그일 겁니다. normal PNG 그러면 이게 뭐 폴더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PNG로 세이브를 하는데 보통 저는 세이브할 적에 좀 해상도를 높게 해서 합니다. DPI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dot per inch 1인치에 몇 개의 점을 찍을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1000개 찍는데 근데 이게 콜앱에서 세이브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에러 안 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그림 하나 그린 게 있는데 그 코드 설명을 하면 그걸 이해하면은 뭐 이제 좀 여러분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린 코드를 하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볼 코드예요. 제가 그 파이토치 코드 보다가 좀 이해하려고 그림을 웬만하면 제가 안 그리거든요.
웬만하면 구글링을 해서 그냥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찾아도 그림이 마땅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요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볼 그림이에요. 나중에 저가 코드를 좀 이해하려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가 매플로라이브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 땀 한 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그 코드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매플로라이브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출발점에 XY 좌표가 주어지고 끝점에 XY 좌표가 주어지면 그 출발점과 끝점을 그리는 거예요. 칼라를 주고 엑시스를 줘요. 그러면 그 엑시스에다 요 칼라를 이용을 해서 출발점에서 끝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투풀이나 리스트로 들어올 텐데 그거를 언패킹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풀이나 리스트로 들어올 텐데 언패킹을 했고 그래서 AX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인포가 들어가고 여기 Y 인포가 들어가고 칼라 여기 들어갔고요. 여기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코드 이해가 되시나?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두 점을 주면 그 두 점을 그 AX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서 썼냐? 박스 그리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박스가 있죠. 이렇게 이 박스를 어떻게 그렸냐면 4개의 라인을 그려서 그린 겁니다. 이제 박스 그리는 걸 보죠. XY 스타트, XY 엔드예요. 그러면 XY 스타트는 저가 left bottom 포인트로 생각을 한 거고요. XY 엔드는 right top 포인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left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여기 하나 점 찍어주면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그래서 XY 스타트, XY 엔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언패킹을 이렇게 했고요. 라인, 드로우 라인 좀 전에 설명했던 거 그걸 이용을 해서 4개의 라인을 그린 거예요. 한 땀 한 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박스를 그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리냐? for 루프 돌려서 그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XY 이렇게 주어지면 거기서 그리는데 박스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박스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블럭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에로우가 2개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에로우가 2개 있고 밑에서 찔러오는 에로우가 있고 위로 찌르는 에로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블럭이라고 불렀는데 일단 에로우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서 draw arrow.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엔드 포인트가 있고 AX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AX에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화살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언패킹을 했고요. 근데 arrow는 X 스타트, Y 스타트 그 다음에 X and Y and가 아니고 DX, DY를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DX, DY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AX arrow에다가 스타트, X 스타트, Y 스타트, DX, DY. 그 다음에 화살 촉의 위스를 0.05로 했고요. 길이는 0.1. 근데 여기 length include head true로 해줘야지 그 영역 안에서 그려줍니다. 아니면 추가로 그려줘요. 그 다음에 FC는 뭘까요? FC. 이게 제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긁어와서 붙인 건데 FC가 뭘까요? 우리 했는데 F 페이스 컬러. EC는 뭘까요? 김씨 아니고 EC인가? EC. C는 뭘까요? 컬러. E는 뭘까요? 엣지 컬러.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에로를 그리는 펑션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인을 그리는 펑션이 있고요. 에로우를 그리는 펑션이 있고, 이게 라인을 그리는 펑션을 4번 사용해서 박스를 그리는 펑션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박스 그리고 왼쪽에서 2개 에로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2개 에로 빠져나가고 밑에서 에로 하나 집어넣고 위에서 에로 하나 집어넣고 이거 노가다예요. 네, 지금부터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스타트, X 엔드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면 그걸 언패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지정하고 AX 지정하고요. 여기까지만 보죠 일단.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박스를 그려줘요. 박스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언패킹을 했고, 그 다음에 에로우를 그려줘야 돼요. 이거 한 땅 한 땅 그려줘야 돼요. 예, 하나 그려줬고, 하나 그려줬고, 요게 왼쪽에서 right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로를 여기 하나 화살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그 다음에 위에 거예요. 이게 위에 거 에로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텀은 안 그려도 되도록 제가 펑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draw bottom arrow false로 해놨고요. 이걸 true로 해주면 bottom arrow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왼쪽 arrow 2개 그린 걸 거고요. 이게 오른쪽 arrow 2개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top arrow, 그리고 이게 true가 되면 bottom arrow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C20, 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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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X10 뭐 그렇게. 그래서 그건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AX 텍스트, 로케이션 이거는 완전 노가다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돼요. 파인 튜닝 해주고 요게 H20라고 요걸 집어넣어 준 거고 H20, H20, 뭐 C20, C20. H20, 여기는 X10,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레피티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로케이션만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처음에 라인을 하나 그리는 펑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4개 붙여가지고 박스를 그리는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에로 하나 그리는 펑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박스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에 2개로, 오른쪽에 2개로, 위에 거 에로, 밑에 거 에로 만들어서 그거를 드로우 블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럭 하나 런을 시켜주면 저기서 블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 펑션입니다. 피겨 사이즈는 15 by 5로 했고, x가 0, 1, 2, 3, 4, y는 0, 1. 그러니까 요거의 xy 좌표일 겁니다. 그래서 0, 1, 2, 3, 4, y 좌표는 0, 1 이렇게. 그래서 y가 0일 때는 밑에도 그리는 거고요. y가 1일 때는 밑에는 안 그리고 위에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르프 돌려서 드로우 블럭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 예. 요 코드는 쉐어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면 될 겁니다. 요거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코딩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매플로라이브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2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예, 매트랩 스타일로 그림 그리지 마세요.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세요. 훨씬 편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플로라이브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이토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안 했네. 잠깐만요. 출석 체크. 전체 출석을 하겠습니다. 예.